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멘커TV 함윤호입니다. 프레시한 전북본부와 하멘커TV가 함께 만들어가는 프레시함 정치토크,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프레시한 전북본부의 얼굴입니다. 우리 박기용 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5월로 접어들었네요.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저희가 화요일 10시 반에 원래 예정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팬들 저는 사정도 그렇고 어린이가 없죠, 집에? 예, 뭐 다 큰 어른만 있고 어른만 있고. 저를 이제 아내가 어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저희 집에 나가서 말썽지하고 들어도 온다고요. 국장님, 예. 저희 집에 아직 어린이가 둘이나 있어서 예. 저희의 사정상 양해해 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가다 보니까 어린이날인지도 모르고 지금 지나온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린이날 정도 되면은 네. 기자들이 주로 어디를 가냐면은요. 전주에는 이 덕진동에 그 덕진 공원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멀리 갈 수도 없고 또 언제든지 부를 수 있으니까 가까운 데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이게 나무도 좀 보고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곳이 많지 않으니까 덕진 공원에 가면은 어린이날에 어이 김 기자, 박 기자 하는 이런 소리들이 대부분 많이 들리고 그랬죠. 네. 어린이날을 만든 분이 소파 방정원 선생이잖아요. 예, 예. 소파라는 게 작은 물결. 예, 예. 우리 어린이들의 작은 숨소리,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어린이의 그렇습니다. 가치에 대해서 그 오래전에 이 설파를 하신 분이에요. 예, 예. 정치도 좀 이 소파라고 하는 이 작은 물결, 작은 파동에 조금 더 예,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 싶은데 예, 큰 파도, 예. 큰 울렁임 속에서 무언가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이 5월 4일이니까 박경웅 국장님 예. 여러 취재하시고 누구보다 정말 고군분투 하시고 불철주야 진짜 기사 쓰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만나고 계시는데 30일 남았어요. 그렇죠. 보통 예. 과거에 민선 8기까지 이 지방선거, 특히 전북안에서의 지방선거는 민주당 경선하면 이제 아이고 큰 뭐 게임 끝났어.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때와는 좀 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의 변화가 좀 있긴 하는데요. 과거만 해도 이제 공천을 받으면은 예. 이 그 후보들이나 그 공천자들이죠. 공천자들도 어느 정도 좀 한숨을 좀 내려놓고 또 이제 동작도 좀 그때부터는 좀 가불관계가 좀 바뀌듯이 약간의 좀 뭐 고개에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 선거 경우도 그럴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나름 다른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선에서 이 남겨놓은 본선을 위해서 남겨놓은 변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대결 구도 이것 하나였는데 예. 이제 최근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 뭐 이 설은 그동안 여러 뭐 한 20여일 가량 소문이 많이 돌았고 설이 확산되어 왔는데 최근에 내부 캠프 내에서도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 이런 소문이 나도니까 갑자기 이제 한 달 남은 전라북도의 지선 선거 구도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계 제로의 상태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예. 특검팀의 조사를 받으러 가서 예, 그 예. 출입구 앞에서 기자들과의 그렇습니다. 인터뷰에서 예.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예, 예. 다음 주 정도에 결정을 하겠다. 예, 예, 예. 그건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한다는데 예, 다음 주에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예,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여론조사의 적합도를 뭐 돌려봤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을 한 것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예.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잘잘못을 저희가 여기서 누가 잘못됐고 잘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상황 과정에서 민주당의 민선 9기 지방선거에 도지사 경선은 마무리됐으나 본선의 무대가 예전대로라면 원래 조국혁신당에서 뭐 후보 내서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를 예측했었는데 조국혁신당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게 조국혁신당이 지금 꼴이 아닌 상황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전선이 두 개가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민주당 대 무소속의 전선 하나가 형성이 됐고 또 이제 기존의 전선인 민주당 대 조국혁신당의 전선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두 네. 개의 전선이 지금 돌아갈 상황인데
사실 김관영 전북지사의 무소속 출마는 한 20여일 정도 전부터 여러 이야기들이 나돌았어요. 네. 뭐냐 하면은 김관영 지사가 지난 4월 1일이죠. 갑자기 작년 11월 29일에 11월 30일이네요. 김관영 지사의 경우 30일에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대리비로 청년들에게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한 10여 명에게 주는 그런 영상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뭐 긴급 윤리감찰을 진행을 했고 윤리감찰 12시간 만에 이 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관영 지사가 제명에 억울하다 해서 이 법원에다가 가처분 소송 내고 뭐 이렇게 했지만 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호영 의원이 또 한 10일 정도 지나서 이원택 의원의 식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안호영 의원이 다시 이제 단식 농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사실은 이 정도의 마무리가 돼야 할 시점인데 네. 이게 이제 더 복잡하게 꼬이고 굉장히 이 잔인한 4월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북 정치권에서 보면은 올해 4월이 정말로 잔인한 4월이 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계속 뭐랄까요? 어떤 국면이 계속 전환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돌아온 것이죠. 그 이미 이제 지난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이제 이게 뭐 화면커 TV의 예, 프레시엄 정치 토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를 이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많고 과연 프레임 정치가 맞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네 편 내 편에 예, 예. 편가르기 정치 구도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걸 이 유권자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는데 지금 전북에 그러면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군의 정치 지형이 예, 이 예. 프레임이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글쎄 이제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간에 어떤 계파가 있다거나 또는 뭐 지지자들 간에 서로 어떤 갈등과 마찰이 있다거나 그런 프레임 같은 것은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네. 다만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나왔고 이 돌발 변수가 워낙 사안들이 중차대한 사안들이 두세 개가 지금 한꺼번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이 정치인들 간에 서로 뭐 어떤 흔히 말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뭐 이제는 더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지경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마찰과 갈등이 심해진 것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복잡한 상황을 흔히 말하면 쉽게 설명할 때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짭니다. 이게 그 어떤 틀을 만든다고 그렇죠. 하죠. 틀거리를 만들어서 뭐 이원택 의원의 식비 대납 의혹이다. 또 뭐 김관영 지사의 뭐 현금 살포 의혹 논란이 있다. 뭐 이런 것으로 하나의 틀을 잡고 설명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틀을 좀 넘어서 예, 예. 당 대표하고 누가 더 가까우냐. 예. 이어서 6.3 지방선거 이후에 예. 전당대회가 치러질 때 또 누가 당 대표가 될 것이냐. 예, 예. 여기에서의 네 편 내 편과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구도 속에서 미니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도 이루어진 게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뭐 누가 친청이고 누가 뭐 비청 반청이고 예. 이로 인해서 이득과 또 손실 관계가 발생하면서 여기서 달리 해석을 하는 시각들이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구도로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또 사실대로 또 논해야 될 부분이 또 남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야 하는 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명청 대결이다랄지 반청이냐 뭐 친청이냐 뭐 이런 대결 구도로 또 다른 프레임이 지금 하나가 네네. 짜여 있거든요. 그 프레임의 배경에는 사실 정청래 당대표 출마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열심히 뛴 사람은 이원택 의원과 이성윤 전주 을 네, 지역구로 지금 최고위원. 최고위원이 정청래 당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반면에 이제 안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친명계라고 네. 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계파를 좀 개파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굳이 이렇게 나눠야 하는가? 저도 이제 그것이 또 의구심이 들지만 그런 상황에서 절묘하게도 지금
안우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 간의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이게 명청 대결의 전북판 명청 대결이 아니냐 뭐 예.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이죠. 예. 예컨대 이원택 의원의 식비 대납 의혹을 놓고 이 중앙당의 윤리감찰이 뭐 하루 만에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원택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와 가까우니까 흔히 말하면 그냥 설렁설렁 저 윤리감찰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친명계에서 흔히 말하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 그렇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설렁설렁했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의 뭐 빌미가 돼가지고 안우영 의원이 재감찰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또 실제로 중앙당에서 재감찰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계파 싸움에 하나에 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월 1일 이원택 도지사 후보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전 원내대표, 이성윤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부터 뭐 이모경 의원, 뭐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뭐 많은 인파가 사무실로 향했고 그 사무실로 향하는 맞은편 집회 신고를 열고 정청, 멍청, 사퇴하라, 물러나라 또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분열된 목소리로 나왔거든요. 이것이 향후에 본선에서 민주당과 무소속의 도지사 후보군의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감정상으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이걸 좀 한번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목소리를 낸 그 당사자들이 사실은 민주당 사당화 저지 뭐 범도민 대책회의다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이원택 의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 또는 경선 자체가 불공정했다라는 의미로 이 김관영 도지사의 목소리를 좀 내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원택 의원의 그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지 않습니까? 그 날이 이게 선거 후보라고 해야죠 이제. 그렇죠. 이건 전북 도지사 후보인데 이게 지방 선거의 핵심은 사실은 광역단체장 선거고 광역단체장 선거의 출발점은 이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축복도 하면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는 어찌 보면은 이 뭐랄까 전체적인 선거에 출정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일종의 잔치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마당에 이제 다른 편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그동안 주장해 왔듯이 이원택 의원 뭐 사퇴하라 또 이 정청래 대표가 참석을 하니까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당신도 사퇴를 하라 뭐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함성 격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항의의 목소리가 같이 지금 어울리는 이런 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그 김관영 지사의 무소속 출마를 위한 일종의 빌드업의 과정일 수도 있다. 그 전에 김관영 지사 측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여론조사도 한번 돌아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서명운동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며칠 동안에 3,000명을 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장에서 그렇게 항의 시위를 함으로써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사실 말하면은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이런 효과, 시위 효과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도 이런 그 앞으로 뭐 선거 운동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잠재적인 어떤 유권자나 지지자들에게 그런 신호를 또 보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언론에서도 한쪽만 다룰 수 없으니까 이원택 도지사 후보의 이 개소식도 다루고 또 다른 쪽에서는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이 항의하는 모습까지 같이 버무려서 다루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김관영 지사의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은 예. 이원택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 큰 행사를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까지도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역대 뭐 당 대표들이 예, 예. 이런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뭐 현장에 와서 지지하고 또 힘을 실어주는 건 뭐 늘 보았던 겁니다만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의 정청래 당 대표의 행보를 네. 보면 예, 예. 상당히 이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다 보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뭐 전체를 다 먹어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뛰고 있는 이 당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그 다음의 행보까지도 해석하는 이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청래 당대표 경우는 작년 추석 연휴인가요? 그때도 지금 김제 전통시장을 네.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김제 전통시장을 방문했고 당시에 이제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가 정청래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견을 그때 도지사 출마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의견을 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원택 도지사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한 13일인가 14일 정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이제 이 친청계의 대표 주자로서 이원택 후보가 나름대로 기반을 쌓아왔는데 사실은 이게 개파 논쟁이다, 개파 싸움이다 이것이 나름대로 이 국회의원들의 뭐 어찌 보면은 지도부의 줄서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긍정적인 효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모임체를 형성을 해서 서로 상대방을 견제하면서도 어떤 발전적인 어떤 모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도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바빴다고 그래요. 여러 일정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일정으로 이제 3시에 딱 맞춰서 시작을 맞춰서 하는 왔다고 시간?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또 친청계다 보니까 또 힘을 실어주려고 온 것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뭐 주변에는 이렇게 해석이 나올 자, 수밖에 없죠.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예, 예. 자 이제 무소속으로 과연 김관영 현 지사가 출마를 할 것이냐.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본선에서 이 무소속 대 민주당, 민주당 대 무소속 이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완전히 이제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이고 민주당 후보였을 때의 김관영 지사의 여론조사와 예, 예. 이제 무소속이었을 때 현역이지만 후보로서의 여론조사나 앞으로의 지지 흐름은 예, 예. 분명히 바뀔 텐데 그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나오겠다고 지금 스멀스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이 야, 한 번 하기는 아까워. 이재명 정부의 이 현대차 구조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밀고 가야 될 4년의 도정을 좀 더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과 아니지. 새로운 후보가 만들어졌으면 새로운 후보와 함께 새로운 도정을 또 맡겨야지. 이제 나눠져서 이제 투표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박경욱 장님 예측하세요? 이제 나오는 것은 아마 7일 날인가 발표한다고 맞습니다. 이번 그러니까요. 주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시정적으로 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요일이네요. 올 7일이면 목요일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도 이제 어떤 문안을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제 나왔을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이 민주당 지지층들의 반응은 어떻고 또 전라북도 도민들의 반응은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떨 것이냐, 득표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나름대로 고민 끝에 김관영 지사가 출마를 강행한다면은 그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 배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측정한 잣대가 있기 때문에 네. 강행을 했을 것인데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이런 것이죠. 자신감이죠. 본인이 기존에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40% 이상의 맞습니다. 예. 뭐 아주 견고한 지지율을 확보를 한 상황이었어요. 2등과의 격차도 뭐 20% 가까이 벌린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견고한 지지층에서 또 도지사이기 때문에 인지도 또한 굉장히 그렇죠. 뭐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당에서 이렇게 팽당했다고 하면은 내가 민심에다 직접 호소를 하면은 민심이 또 어떤 반응을 할지 나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작동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컨대 우리 이 서민 정서나 유권자 정서에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말이야 옆에 아이가 뭐 내 자식이 맞고 오는 것은 괜찮은데 또 전혀 이 다른 중앙에 있는 애들한테 이게 두드려 맞고 오면 이제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느닷없이 중앙당에서 이 윤리감찰 하더니 12시간 만에 그냥 제명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이렇게 이 도지사가 어찌 보면 수모를 당한 것이고 또 김관영 지사의 지지층에서는 이건 도민을 무시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민심은 유동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어떤 뭐랄까 득표력의 이 배경에는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층의 이 많이 끼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폭넓은 세대나 계층을 넘어서는 이런 확장성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자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 뭐 당을 떠나게 됐지만 그러나 이 어떤 주민들을 만나보고 요즘에 계속 어떤 뭐 굉장히 강행군을 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이 지지층의 확산 정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영 현 지사 입장에서는 뭐 억울함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진퇴양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제명까지 된 마당에 지지자들의 이 지지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고 어차피 여기서 포기를 하나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될지 낙선이 될지는 모르나 무엇이라도 해야만 그리고 그 무엇이라도 해야만 다음 8월 전당대회에서 누가 또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선택이 또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을 때 인재영입 1호로 김건영 현 지사고 그 당시는 뭐 야인이었습니다만 영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살아남는 그 시점이 또 온다는 것인데 이제 이거는 뭐 그건 대선이고 전당대회 이후에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왜 나와야 돼? 아마 당선될 수 있어? 낙선이 가능성이 높지 않아? 그런데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 왜 출마를 해야 되는지 이념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다시 민주당과 도전을 한 부분은 해당 행위의 전과가 계속 남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어떻게 가려고 해? 단 여기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면 정말 정청래 당대표의 이 당심을 뛰어넘는 또 전국적인 또 인지도를 가질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인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무관심,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김관영 지사가 그대로 수용을 하고 도지사의 직분을 다하고 6월 말까지죠. 6월 말까지 임기를 한다고 보면은 이제 본인은 이제 나름대로 잊혀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찌 보면 불명예 제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현금 살포 영상에 따른 불명예 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이 정치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차라리 그 선택이 옳았든지 잘못된 것인지 선택을 해서 주민들의 판단을 받는 그런 욕구가 또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김관영 지사가 굳이 지금 민주당과의 지금도 뭐 갈등을 빚었고 또 민주당을 향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억울하다는 식의 쓴소리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무소속까지 출마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민주당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상황인데 왜 이런 뭐랄까요?
좀 과한 그 어떤 선택까지 해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에 대한 지지층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견고한 지지층은 내가 민주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가도 어느 정도 나를 뒷받침해 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그 김관영 후보가 경쟁을 할 경우는 사실은 다른 후보도 많이 있지만 양자 대결될 그렇죠.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양자 대결은요, 다른 뭐 삼자 대결이나 사자 대결과 다르게 굉장히 이 박빙의 승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60대 40이나 뭐 55대 45나 아니면은 또 딱 붙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네, 뭐 네. 51대 49, 그럴 수 뭐 있죠. 49 뭐 이렇게도 붙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출마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과 민심과 당심이 그대로 움직여 줄 것이냐는 이건 결국은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 이걸 지켜봐야 하는데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앞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를 민주당의 안방인 전북의 선거를 무소속에 내준다. 이건 상상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16군데 광역단체장을 압승을 했다 하더라도 다 먹었다 하더라도 다 먹었다 해도 예. 만약에 전북에서 무소속에 자리를 내준다. 이건 이제 압승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심판의 성격이 올 정도로 네, 네. 정청래 대표에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전북 도민, 전북 유권자들의 심판의 결과에 예, 예. 정 당대표나 최고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 항의 표시가 표로 연결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될 경우에는 정청래 당대표의 판단, 최고위원회의 판단, 윤리감찰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뭐 이것은 그렇죠. 가능성은 놓고 보겠지만 네, 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맞아요. 지금이야 이런 구도가 있지만 아마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고 뭐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되면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총공세를 나올 통해서 수밖에 지원을 하게 되면 예. 완전 판세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경우의 수는 상당히 예, 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박빙의 상황이 되느냐 그렇죠. 그렇지 네. 않고 표 차이를 늘리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민주당 중앙당의 기류도 아마 바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매일 이렇게 아마 전라북도 어떻게 돌아가 이렇게 네. 한번 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의 17개 예. 광역 시도의 광역 단체장은 예, 예. 민주당 국민의힘 1대1 구도인데 예, 예. 그렇죠. 유독 전북만 예. 물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있긴 합니다만 예, 예. 강력한 강대강으로 본다면 이제 무소속대 민주당의 1대1 네. 구도가 전국적인 이슈를 받게 됨으로써 예, 예, 예. 여기에 대한 결과에 이제 관심이 쏠리기 그것도 뭐 마련입니다. 그것도 보통 무소속이 아니라 네. 내가 당신들에게 뭐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중앙당에 반발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무소속이 당선되는 순간 중앙당의 모든 결정 사항들이 잘못됐다라는 네. 판단으로 이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로 상황이죠. 인해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 대한 경선 방식에 대한 어떤 개선점 목소리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당내에서 했는데 여론조사를 밝히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여론조사는 발표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네, 생각이 네. 들고요. 4년 전만 해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연 이제 경선 방식이 옳으냐 또 이번에 다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뭐 일반인 여론조사 않고 그냥 당에서 당내 여론 투표를 통해서 이 후보를 선출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당심을 중시하던 상황에서 이제 갈수록 이제 민심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우리 당도 민심에 더 부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50대 50으로 일반인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당원 투표 50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것을 대체할 만한 방법은 그러니까
대포폰 동원이다, 뭐 이 여론조사의 그렇죠. 대응이다 이런 방식이 무용화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당신과 민심을 혼용해서 일반 기초단체장이나 일반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건 저는 이보다 더한 방법이 있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예, 글쎄요 이번에는 이제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의 후보들이 예, 예. 기초자치단체장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의사표시를 선언한 가운데 무소속의 후보군이 예전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 현역으로 뛰었던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도전하게 됐을 때 무소속의 어떤 연대라고 할까요? 무소속의 파워가 조금 힘을 실리는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본인 혼자서 뛰는 이 지방선거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이 다른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민주당 후보군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어느 어떨지. 정도 있을 수가 네네. 있죠. 사실은 이제 과거 같으면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탈락한 사람들이 가만 뭐 좀 쉬어야겠다고 이제 보따리를 쌀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니다 뭐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나간대 하면은 이 자연스럽게 무소속 연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다시 보따리 풀고 내가 한번 무소속으로 나가서 같이 연대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김관영 지사가 이 전북 지역에서 가지는 정치의 대표성이나 그동안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관영 지사의 무소속 출마는 다른 시군의 무소속 후보를 부추기는 이런 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만 14개 시군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뭐 이게 무소속이라고 해서 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그 전직 기초단체장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두세 군데에서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부 이미 한 곳에서는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나왔어요. 우리 박경욱 국장님 네. 제가 이제 우리 이 지역 사회에서 여러 번의 이제 선거 과정 토론회를 통해서 또 결과를 우리 박경욱 국장님은 뭐 더 선배시니까 더 오래 지켜보셨는데 그냥 묻지마 민주당이냐? 예. 아니 그런데 지방자치를 한 30년 하고 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래도 일꾼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죠. 민선 6기 때는 7명 가까이가 무소속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했던 사례가 있고 보통 한 3-4명 무소속이 됐어요. 물론 기초입니다. 예. 자치단체장인데 광역은 또 달라요. 예. 그러면 이 유권자들의 표심이 예. 투표소 들어가서 민주당을 찍어야지 이런 분도 계시고 가만 봤더니 저 사람 민주당이었잖아. 어차피 또 민주당으로 복당될 텐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사람을 뽑아야지. 어떤 각자마다 이제 이 기준이 있을 텐데 그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민주당 사람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도 했던 사람도 있고 내지는 민주당으로서 뛰었던 도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뛰었던 사람을 민주당으로 기억하지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으로 기억하지 않는 전제하에 민주당을 찍을 거야 아니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생각해서 민주당 찍어야지 아니야 전북은 이제 한번 좀 일꾼 뽑는 좀 그런 예. 선진하고 성숙된 유권자의 자세가 필요해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뽑을 것인지 이게 좀 이 지방선거는 사실 이 지역의 현안들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풀어야 할 과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꾼론도 중요한데 지역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총선은 이게 인물론으로 갑니다. 네. 그러나 지방선거 경우에는 이 동네 골목 정치의 골목 정치가 많이 움직이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나에게 도움되는 그 어떤 정치인이 누군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과 어떤 공약 이런 거에 많이 좌우를 하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이제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인물론 쪽에 이 불을 댕길 수 있는 하나의 요인도 될 수는 있겠죠. 우리의 인물인데, 우리 자식 말이야 중앙당에서 한 대 세게 맞았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가 감싸주자라는 이런 동정론도 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사실 이게 일반인 보통의 이 정치에 그건 이제 정치의 고관여층이라고 해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은 뭐 김관영 지사 뭐 이런 상황들을 다 알지만 예.
주로 일반적으로 이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뭐 김관영 지사가 뭐 민주당이었네, 무소속이었네 이런 상황이 됐네 이런 걸 잘 몰라요. 일단 투표구에 보면은 정당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동안에 이 정당 보고 찍는 정당 투표가 나오면은 아이 우리 정당 민주당 후보에 찍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어떤 기존의 이제 관성적인 투표도 이게 무시를 못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소속이 이 정당의 정당 선거에 도전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이 무소속의 바람이 정당의 조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막 선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화장실에서 그냥 작은 거 보다가 두 사람 눈치를 봐도 이렇게 눈이 마주쳤다 이게 네. 그때 야 우리가 선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말이야 누가 어쩌고 한다 이런 정도가 돼야 무소속의 바람이 인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대목에서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예, 이제 예. 끌어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민비조 이후에 뭐 우리는 끝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6.3 지방선거는 그러면 조국혁신당 대 민주당의 대결 구도 볼만하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인재 영입도 되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렇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예,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금 뭐 최영심 전 의원 같은 경우 예, 예. 열심히 비례대표를 위해서 뛰었는데 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비례 공천 논란 뭐 기자회견까지 한단 말이죠. 예, 예, 예. 결국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게 참 힘의 논리가 그러니까 뭐 이 새로운 정치 신인을 좀 발굴해서 네. 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몸집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최영심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정치 생활도 잘 해왔고 또 나름대로 원칙과 철학이 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 비례대표 공천이 이게 흔히 말하면은 이게 밀실 공천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게 들어보니까 또 나름 타당성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이 비례대표 후보를 놓고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면접만 이렇게 보고 당선자를 가려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된다 보면은 누구라도 이미 정해놓고 후보를 정해놓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인터뷰를 것이죠. 보니까요. 네. 한 신청자가 그러니까 비례대표 신청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류 접수 이전에 도당 관계자로부터 1번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거 알고 신청해라. 아무리 정해져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신청 네. 비례 후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 대놓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조국혁신당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정말? 서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정말 우리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3년은 길다 해서 윤석열 이 내란 정권 심판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지민비조에서 정말 45.54% 조국혁신당 밀어줘서 12명 국회의원 만든 그렇죠. 제3의 정당 예. 그리고 여전히 제3의 정당으로서 이 다당제 다양성의 민주정치가 전두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지켜봤던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사실 실망에 실망을 계속 그렇죠. 안겨주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도 이 조국혁신당이 호남을 공략하고 그 호남 중에서도 전북 공략을 통해서 어떤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이 해온 일이란 게 결국은 민주당이 뒷다리 걸기 정도.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논평만 하는 논평 정치에 머물러 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문제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기 사람들 심으려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누구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민주당 이야기하고 뭐 국민의힘 이야기할 필요 없이 조국혁신당도 같은 부류에 이렇게 전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니까 저도 굉장히 아쉽고 사실은 이 민주당의 이 30년, 40년 된 독주에 대해서 이 지역민들의 가슴에는 굉장히 피로감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예. 그것을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보고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어떠한 그 동기를 부여한다면은 이게 변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게 우리 네. 전라북도 민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하면은
조국 혁신당에 큰 신뢰를 줄 수가 없는 아니 상황이- 이름이 혁신당인데 정말 이 첫 번째 질의는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첫 번째 질의는 지방선거고 이미 보궐 때 담양에서 군수를 당선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기대가 차 있었고 예.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킴으로써 조국 혁신당이 사실 비례만 12명으로서 현실 정치가 지금 부족한 부분에서 호남에서 이 기반을 그래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예측 속에서 기대치가 높았는데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는 글쎄 5%의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도밖에 가지고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몇몇 곳에서 조국 혁신당의 옷을 입고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익산이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예, 예. 정읍 같은 경우 김민영 후보는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컷오프 돼서 지금 무소속으로 지난번에 치렀고 안타깝게도 낙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해서 기대를 갖고 뛰어들었으나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오히려 김건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간다면 김민영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차라리 연대를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향후에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라든지 왜냐면 민주당으로 당원으로서 뛰었고 민주당의 옷을 입고 경선까지 갔다가 컷오프를 당한 어찌 보면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돼서 지금 고초를 지금 그렇죠. 치르고 예,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예, 예. 이런 후보들의 상황까지 한번 고려해서 얘기를 좀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네. 최근에 이거 내가 무소속으로 남아 있었던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아. 이런 이야기가 뭐 나오는 거죠. 많지는 네. 않지만 네.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8곳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14곳 중에 8곳을 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30-30%는 당선을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전북의 이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30%라고 하면 이제 3곳 내지 4곳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이게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한 자릿수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과 이 전북에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게 과연 본선에서 어느 정도 이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고개를 짜웃짜웃하는 상황이 많은 실정이고요. 저는 조국 혁신당이 자신들만의 컬러, 색깔을 좀 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조국 혁신당은 수도권에서는 민주당과 협력하고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경쟁을 한다고 해놓고 무엇만 했느냐? 그냥 민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논평을 내고 발목을 잡고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논평 정치에 그친 상황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컬러, 본인의 정책성, 방향성이나 비전이 이게 그동안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조국 혁신당이 어떤 민주당의 이 대체제 경쟁을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민주당이 못 오는 것을 보완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보완제 역할을 할 필요, 그거에 대한 방향선환이 좀 필요하다. 굳이 여기에서 그 호남에서는 굳이 뭐 색깔이 원래는 같은 색이고 진보 정당인데 네. 굳이 뭐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선명성을 표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차별화하려고 이게 차별화에 너무 많이 네. 이게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맞춰서 정책도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민주당의 텃밭, 예. 민주당 1등 독점 구조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새로운 예. 정당의 진입과 예. 경쟁력을 갖추기란 참 쉽지 않고 인물 영입도 이게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 이게 이제 사실 신생 정당이 네. 뭐 새로운 인물 수혈도 어렵고 또 조직도 갖추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국 대표가 뭐 어찌 보면은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원맨 쇼랄까요? 뭐 기대치가 너무나 의존도가 너무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의석을 실질적인 의석을 한두 개씩 확보를 해 나가고 네.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은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기회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구의 김부겸 시장 후보를 네. 보면서요. 여러분 2016년에 우리 전주에서 정운천 후보가 그렇죠. 새누리당으로 당선이 되고 예.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김부겸 네.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 토론회를 당선자 이제 진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상당히 이제 높은 지지. 물론 이제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후광이 있겠습니다만 김부겸이라고 하는 사람을 홍준표 전 당대표가 언급할 정도로 예, 대구의 예. 인물이다 이 얘기를 예, 하잖아요. 예, 당을 떠나서 정말 우리 전북에도 인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당을 좀 떠나면 어떻습니까? 예. 당은 존재하지만 그 당의 인물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좀 키우기 위한 환경은 안 되는 것인가? 가다 말고 가고 싶은 생각도 없이 그냥 민주당에 붙어가지고 살아야만 사는 이 환경 구조 말고 예. 이제 좀 이게 사실은 이제 정당 선거는 종말을 고하고 예. 또 이제 인물 선거, 정책 선거로 가야 하는데 그 동안에 이 전북의 경우가 민주당의 그 인물들 이 사람들이 후배도 키우고 또 새로 인물을 수혈해서 자기 사람 대리인도 만들고 이렇게 계속 동종교배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같은 인물들끼리 계속 지금 교류하고 이너서클 형성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랄까 좀 어느 인물이 우리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또 우리도 전북도 커야겠지만 이게 인물을 통해서 전북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은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뭐 어떤 언론에서도 새로운 인물 발굴에 적극 나서고 또 이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서로의 중지를 모아가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이런 작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기용 국장님과 함께 1대1로 해봤는데 이게 뭐 계속 괜찮네요, 해야 할 저는. 이야기도 많고 네. 또 뭐 입이 바싹바싹 타오를 네.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아쉬움도 많고 또 해야 할 뭐 가야 할 길도 뭐 멀고 이게 뭐 전북 정치의 오늘의 현주소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이 프레시안 전북본부와 하멘코 TV가 이렇게라도 예. 뭐 레가시 미디어에서 다 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제한, 뭐 여러 상황 속에서의 제한이 있습니다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저희가 좀 허심탄회하게 더 접근을 해야 되겠고 더 정확하게 더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하멘커 TV 프레시함 정치 토크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방송을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시청해 주시고요. 5월 7일 정도에 김관영 현 지사의 무소속 출마가 발표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매주 화요일 10시 반 라이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가능성을 두고 아마, 지금 오늘 얘기 나눈 건데 지금이 아마 어찌 보면은 이 뭐랄까요 이 그 어떤 변화의 새로운 변화를 앞둔 바로 이 폭풍 전야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무소속 출마로 가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하여간 지켜보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 우리 말대로 지금 인물 이야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인물을 한번 보시고 누가 적정 인물인가 한번 선택을 해주셨으면 네. 내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가족끼리 만나서 정치 이야기 안 하시겠습니다만 6월 3일 지방선거까지는 정치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 프레시함 정치 토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또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기용 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레시함 정치 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